여기 마지못해 한국을 방문한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연히 들어간 전통시장 상점에서 계산은 안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만을 일삼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학을 떼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엘리나이고 저는 꽤 노련한 여행자라고 자부합니다. 여행은 제 인생의 전부와도 같을 정도로 저는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죠. 그래서 제 직업도 여행 관련 직업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 여행에 대한 열정과 그간의 여행 경험들 때문인지 제 여행사는 꽤나 빠르게 성장했어요. 하지만 유럽 경제가 서서히 붕괴해감에 따라 저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아시아가 주목받고 있었기에 저는 사업을 동쪽으로 확장하는 계산된 결정을 내렸죠. 제 육감은 한국과 중국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가리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유망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중국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당연했죠. 중국은 더 큰 시장을 가졌잖아요. 매우 논리적인 결정이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사전 답사를 하기 이전에 중국으로 먼저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베이징은 뜻밖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갈색 하늘과 소음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이것 말고 푸른 하늘과 신선한 공기를 광고하는 중국 정부의 홍보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중국의 수도가 이 모양이라면 중국은 자신들의 홍보보다 훨씬 더 개발이 덜 되었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건 오히려 꾸밈없는 모습을 좋아하는 영국인들의 입맛에 더욱 잘 맞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숙소에 짐을 풀고 나오면서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베이징 부촌 한복판의 호수에서 한 중국인 여성이 호숫물에 양치질을 하고 있더군요. 중국의 포장도로를 자세히 보니 그건 콘크리트로 포장된 것이 아닌 포장된 척만 하는 가짜 도로였기에 도로 틈새에는 정체 모를 거품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조경을 위한 나무는 전부 화장실로 이용되고 있는지 몇몇 중국인들은 나무에서 대소변을 보고 있기도 했죠. 그리고 중국에서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지 이런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도 그 누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문명인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복 차림으로 나무에 쭈그려 앉아 큰 볼일을 보는 중국인 남성에게 번역 앱을 들이밀었죠. 이봐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그러고도 당신이 문명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아이들도 돌아다니는 대로변 한복판에서 대체 뭐 하는 짓인가요? 그러자 이 중국인 남성의 답변이 가관이더군요. 수준 높은 중국인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나는 나무를 위해 걸음을 주는 것일 뿐이야. 하긴 소국 출신이 뭘 알겠어? 환경을 사랑하는 중국인들의 크고 깊은 뜻을 알 리가 없지. 지금 대낮에도 뿌옇고 새까만 하늘을 보고도 중국이 자연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가요? 저는 이러한 중국의 낮은 수준의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중국의 좋은 점을 찾아내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필사적으로 중국의 장점을 찾기로 했죠. 분명 중국은 역사 깊은 동양 문화로 이름난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역사적인 광장으로 향했죠. 그리고 저는 이 유서 깊은 광장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엄청난 무리의 중국인들이 한국 음악의 멜로디에 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한국 가요가 조금 이상했어요. 멜로디는 분명 한국 가요가 맞았는데 가사는 한국어가 아니라 중국어처럼 들렸거든요. 그랬습니다. 이들은 한국 가요 멜로디와 중국어 가사가 혼합된 정체불명의 노래에 춤을 추고 있던 건데 근처 팸플릿을 확인해 보니 이건 중국 가요 특집 이벤트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근처에 있는 중국인 책임자에게 물어보니 원래 K-팝 자체가 중국의 것이고 한국보다 중국이 먼저 저작권을 냈기 때문에 저작권은 중국에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애초에 한국의 유명 가수들 중 대부분이 중국계라는 어이없는 답변까지 하며 중국인들은 한국 가요가 전부 자신들의 것이라는 망상과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남의 것을 전부 따라하는 근본 없는 중국에서는 도저히 중국만의 것을 찾기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유서 깊고 근본 있는 동양적인 전통은 전부 과장된 말이었다는 것인가요?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애써 진정시킨 채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년된 폭포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폭포의 물줄기가 뭔가 이상해서 자세히 본 결과 이건 자연 폭포가 아닌
위에서 호스로 물을 틀며 자연 폭포인 척을 하고 있는 가짜 폭포더군요. 수백 년 된 전통 유적이요? 유적 가장자리를 자세히 보니 메이드 인 차이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조악한 가짜였던 것입니다. 수백 년 된 사찰 표지판이요? 가보니 사찰 대신 웬 국수 가게가 있더군요. 중국인 국수 상인은 표지판까지 조작하며 자신의 가게를 불법적으로 홍보하고 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곳은 그냥 중국인 사기꾼 장사꾼들이 만들어낸 가짜 관광지였던 것이죠. 유적부터 해서 모든 게 가짜인 기괴한 곳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렇듯 지역 주민들이 돈벌이를 하고자 가짜 유적과 가짜 관광지를 만들어서 가짜 기념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관광 홍보를 위해 이를 알고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관광객들의 눈먼 돈을 갈취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모든 것은 거품이었고 사실 이들의 역사는 대부분이 날조,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각종 매체와 중국 정부의 홍보 영상이 약속한 첨단 기술의 중국은 어디에 있었나요? 규율이 엄격한 대도시? 자랑스러운 유산?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찾은 곳은 아무데나 대소변을 보고 상인들이 가짜 역사를 가진 가짜 유물을 파는 곳이었고 그럼에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깨달았어요. 중국을 선택했던 건 아주 큰 실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거의 도망치듯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쯤 되니 한국도 그다지 기대가 되진 않더군요. 한국도 중국처럼 모든 것이 거품일 것 같았거든요. 아니, 거품일 것도 없었죠.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자본을 들여 거짓 홍보라도 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런 홍보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기대 없이 인천공항 내부의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하철 입구에 들어섰을 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한 한국인 할머니가 가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웬 중년의 한국인 남자가 할머니에게 다가가더라고요. 저는 중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가 할머니에게 도움을 대가로 돈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년의 한국인 남성은 할머니의 여행 가방을 부드럽게 들어올리고 그녀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물어본 다음 끝까지 할머니를 위해 짐을 들어주고는 그대로 가버리더군요. 중국에서는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강제로 도움을 제공한 뒤 거의 갈취하듯 돈을 뜯어내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하지만 한국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너무나도 당연하듯 도움을 베풀고는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할머니와 같은 방향의 지하철을 탑승하게 되었는데 모든 한국인 승객들은 할머니를 위해 기꺼이 자리를 양보해주기 위해 일어서더군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모습이라는 말인가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주의가 극심한 영국에서는 아무리 상대가 노인이더라도 절대로 남을 위해 도움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만큼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그저 우연일 뿐일 것입니다. 이런 믿기지가 않는 사회 모습이 항상 펼쳐지고 있다고요? 그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됐어요. 그렇게 저는 지하철에서 하차합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바로 지하철역에는 ATM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보통 지하철은 불특정 다수가 탑승하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런 공공장소는 우범지대로 여겨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지하철에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ATM이 존재할 수가 없죠. ATM을 이용하자마자 근처에 숨어있던 괴한에게 모든 것을 털리고 말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얼마나 안전한 국가면 지하철에마저 ATM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사소한 모습에서 수준의 차이를 여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 저는 현금을 인출해야 했기에 지하철역 ATM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금을 뽑은 뒤 지하철역을 벗어나려고 할 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제 여행 가방의 지퍼가 풀렸다는 사실이었죠. 패닉이 치솟았습니다. 여권, 스마트폰,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제 부주의로 인해 지퍼가 열린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제 여행 가방을 풀어헤친 건가요? 가방을 뒤져보니 제 여권과 혹시 몰라 가방에 보관해 두었던 시계가 사라진 걸로 보아 이건 누군가 고의적으로 제 가방을 털어갔을 확률이 높아 보였어요. 그야말로 한국도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저 그런 국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말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눈물을 머금고 제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려던 그때 웬 한국인 여성이 제게 다가오더니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당신의 시계와 여권이죠?
ATM에서 나오는 당신의 모습을 봤는데 가방에서 물건들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당신은 지갑을 꺼낸 뒤 지퍼를 제대로 잠그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때 저는 누군가 제 뒤통수를 강하게 강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말도 안 될 정도로 따뜻한 호의는 예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어떻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고가의 물건을 다시 돌려줄 수가 있는지 한국은 마치 몇 차원은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회의론을 가지며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한국에 대한 완전한 경외감을 갖게 되었죠. 제가 겪은 것은 환상이 아니었고 이게 바로 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숙소에 도착하여 놀란 가슴을 간신히 진정시켰고 본격적으로 한국의 관광 상품을 조사하기 위해 근처의 전통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한국이라지만 저는 어느 정도의 혼란이나 사기 정도는 존재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제가 중국의 전통시장에 들어갔을 때 도자기 가게의 중국인 상인은 담배를 피우며 제게 응대해 주었는데 그는 딱 봐도 조악한 품질의 도자기를 가리키며 전통과 역사가 있는 유물이라며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제가 구매하지 않고 그냥 가게 밖을 나서려고 하자 제게 도자기를 강제로 쥐어주더니 제가 다시 돌려주니 받는 척하며 그대로 도자기를 바닥에 내려쳐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물건을 깨뜨렸으니 변상하라며 제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청구했죠. 저는 중국인들의 인간이길 포기한 강매수법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일단 중국과는 달리 한국 전통시장에서만큼은 공격적인 상인들이 서로 소리치거나 제품을 제 손에 던지는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판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친절하고 차분한 한국인 상인들이 작은 인사와 조용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죠. 저는 어쩌면 이곳에서만큼은 뜻밖의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분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곳 전통시장에서 매우 흥미로운 가게를 목격하게 되었죠. 그건 바로 약초 및 각종 한국의 전통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가게였어요. 저는 이 가게의 동양적인 매력에 완전히 현혹되고 말았습니다. 약초의 매력적인 향기와 분위기 등 이건 유럽에서 평생을 살아온 영국인들에게 엄청난 매력으로 작용할 게 분명했어요. 그야말로 관광상품으로 이만한 것도 없어 보였죠. 그렇게 제가 인삼과 홍삼 등 여러 약초를 구경하고 있자 옷을 잘 차려입은 한국인 노인이 들어와 인삼뿌리 몇 개와 말린 약초를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는 노인이 고른 재료들의 가격은 18,700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분명 18,700원의 금액을 지불하려면 10,000원짜리 지폐 2장만 건네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노인은 23,700원이라는 정체 모를 액수의 금액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인 가게 주인은 단 1초조차 생각하지 않고 이 할아버지께 거스름 돈으로 지폐 단 한 장만을 건네주더라고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황당한 사기행위라는 말인가요? 할아버지는 2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했어요. 지폐 여러 장과 동전도 여러 개를 건넸죠. 그런데 어째서 돌려받은 건 달랑 지폐 한 장이라는 말인가요? 이건 분명 노화로 인해 인지 능력과 수학 능력이 떨어진 노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행위가 분명했습니다. 가게 주인과 할아버지 모두 계산기조차 손대지 않았거든요. 5자리 계산을 그렇게나 빨리 끝내는 건 말이 안 됐고 저는 노인을 등쳐먹는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에 결국 한국이나 중국이나 본질은 같구나 싶어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은 한국인이 당연히 번역앱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영어를 구사하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봐요. 당신은 노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거스름돈으로 지폐 한 장만을 주다니 이건 분명 맞는 계산이 아닐 거예요. 어떻게 푼돈을 벌고자 인지 능력이 저하된 노인을 상대로 사기를 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사기 방법이 너무 양심도 없고 조악하지 않나요? 계산기를 사용하는 척이라도 하던지 애초에 5자릿수 계산을 암산으로만 3초 만에 끝내는 것도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제가 말을 막 마치고 제가 영어를 구사했기 때문에 이들이 제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거라고 인지하게 됨과 동시에 저는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인자한 표정으로 쳐다보시며 꽤 분명한 발음으로 영어를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늙긴 했지만 나는 5자릿수 암산도 못할 정도로 바보가 되진 않았어요. 내가 18,700원이 청구된 상황에 23,700원을 건네준 이유는 분명해요. 그렇게 한다면 나는 무거운 동전과 지폐 여러 장을 소모시킬 수 있고
또 5,000원짜리 지폐 한 장만 받으며 계산을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나는 그만큼 지갑을 가볍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가게 입장에서는 거스름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 내가 23,700원을 건네줌으로써 모두에게 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고차원적인 계산을 계산기도 없이 3초 만에 암산으로 해냈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노인이 말인가요? 영국에서는 돈을 세는 게 직업인 캐셔조차 두 자릿수 암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계산기가 없다면 계산의 일부는 걸릴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노인들조차 3,700원이라는 네 자릿수의 금액을 의도적으로 추가하며 계산을 더욱 쉽고 편리하도록 만들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사기꾼 취급을 했던 한국인 주인은 한국인에게 이 정도 암산은 초등학생들조차도 가능할 정도로 매우 쉬운 암산이라며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정의로운 젊은 사람이라며 칭찬을 해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제 의심에 기분이 나빠하기는커녕 오히려 대인배적인 태도로 저를 품어준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한국은 그야말로 선진국이자 교육 수준도 높은 영국을 아득히 능가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찾아보니 한국인은 수학과 IQ에서 꾸준히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더군요. OECD의 PISA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은 수학 분야에서 늘 1위를 독차지하고 있었고 이들의 평균 국가 IQ는 예외 없이 늘 1위나 2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믿기지 않는 영어 능력과 수학 능력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우아하고 늘 존중하며 오만함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죠. 그렇게 저는 완전히 어리빠진 채 다시금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부가게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흰색의 음식에 왠지 모를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매해서 먹어보기로 결정했어요. 역시나 가게 주인처럼 보이는 한 중년의 한국인 남성은 저를 유심히 보더니 이내 친절하게 맞이해주더라고요. 저는 번역앱을 통해 두부에 대한 설명과 추천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두부 한 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부를 먹으며 남성과의 소통을 이어나가던 중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비밀을 깨닫게 되고 완전히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웬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가 카운터로 들어오더니 한국인 중년 남성과 자리를 교체했거든요. 그리고 중년의 남성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저는 도대체 한국은 뭐하는 나라인가 싶어 완전히 얼이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곳의 가게 주인이 아니에요. 이곳 가게 주인은 이 할머니죠. 저는 그냥 이곳 가게의 단골 손님이에요. 저도 두부를 구매하러 왔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가 안 계시자 저는 늘 그렇듯이 할머니가 옆 가게에서 수다를 떨러 가셨거나 아니면 잠시 화장실에 가신 거라고 확신하고 대신 가게를 봐줬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는 가게 주인이 가게를 방치하고 외출을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국가였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두부를 가져간 뒤 정직하게 돈을 놓고 가고 있었고 몇몇 손님들은 가게 주인 대신 무임금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주인 할머니 또한 이러한 한국인들의 높은 수준을 믿고 가게를 닫지 않고 심지어 돈통조차 잠그지 않은 채 옆 가게 주인 할머니와 수다를 떨러 갔던 것이죠. 할머니는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 그저 웃으며 가게를 대신 봐주었던 남성에게 음료를 건네주었는데 저는 이런 한국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모습에 그저 감탄을 연발할 뿐이었어요. 중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누군가 물건과 현금 모두를 털어갔을 것입니다. 손님들뿐만 아니라 옆 가게의 경쟁업체가 앞장서서 가게를 전부 털어버렸겠죠. 도난 방지의 이유로 1,000원짜리 물건조차 쇠사슬로 묶어놓고 판매하는 게 바로 중국이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서로를 마치 가족처럼 믿고 있었어요. 제가 전통시장을 떠날 때 붕어빵이라는 간식을 파는 또 다른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그 가게에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번역된 작은 손글씨 간판이 있더군요. 이 가게는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간 뒤 상자에 돈을 넣어주세요. 잔돈은 옆에 있는 거스름돈 통에서 가져가세요. 저는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정직함은 너무 평범하고 일상생활에 너무 얽혀 있어서 감시할 필요조차 없었어요. 런던에서는 자판기조차 파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볼트로 바닥에 고정하지 않으면 10분 만에 모든 것이 통째로 도난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개방된 직원 없는 가게조차도 다른 시민들이 옳은 일을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시민들 개개인이 기꺼이 시스템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시아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감탄보다 더 깊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사방에 감시 드론이나 경비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의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수준 높고 아름다운 문화는 극한의 개인주의에 찌든 영국인들에게 깊은 울림과 교훈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한국은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래도 저는 관광 상품을 계획해야 했기에 만약 한국의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문화유산이나 전통이 없다면 아무리 한국이 완벽한 나라라고 해도 관광 상품을 계획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긴장한 채로 경복궁으로 향하게 됩니다. 솔직히 저는 석조 건물 몇 채, 희미해진 간판 몇 개, 메가폰을 들고 외치는 여행 가이드 등 중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경복궁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그야말로 상식을 파괴하는 것이었죠. 한국인 가이드는 제게 무선 이어폰 하나를 건네주더군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말입니다. 저는 그저 반신반의한 채 이어폰을 착용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궁전문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놀랄만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어폰은 제 국적을 완전히 동기화했는지 영국 억양의 목소리가 귀에 부드럽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조선 왕조의 심장, 경복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흥례문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어폰은 실시간으로 제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고 GPS 움직임을 기반으로 맥락인식 내레이션을 트리거했습니다. 마치 지치지 않는 개인 역사학자가 저를 가이드하는 것처럼 즉각적이고 매끄러운 안내를 해주고 있었어요. 안뜰로 더 깊이 들어가자 내레이션이 저절로 조정되더군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은 왕의 왕좌의 전당인 근정전입니다. 1395년에 건축되었다가 1867년에 재건된 이 건물은 조선의 국가 정신과 우주적 조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첨단 기술과 고대의 경건한 건물의 조화를 바라보며 완전히 까무러치기 직전이었습니다. 거대한 나무 기둥, 첨화의 정교한 단청 그림, 쌍성 용왕좌가 모두 제 앞에 웅장하게 서 있었지만 저는 설명서 하나 들지 않고 모든 세부사항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궁전 자체가 제 귀에 그 역사를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경회루에 가까워지자 가야금과 대금을 사용한 궁중음악 편곡으로 은은하고 잊혀지지 않는 부드러운 전통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거든요. GPS와 AI 기반 환경음향 센서에 모두 연결된 이 장치는 마치 제가 조선시대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완벽한 기술력으로 저를 매혹시켰던 것입니다. 어떻게 한국은 이 정도의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간단해 보이지만 AI 기술력이 극도로 발전해야 구현할 수 있는 최첨단 중에서도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이미 첨단 기술력 부분에서 완전히 뒤처지고만 영국은 도저히 개발할 수 없는 것들이죠. 저는 그저 경회루 정자의 돌다리 위에 서서 연꽃 연못을 가로지르는 궁전의 반사를 내려다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술력 하나로 자신들의 수준 높은 역사와 전통을 200%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세계 최고의 가이드에 대한 고용 비용은 전부 무료였죠. 중국에서요? 저는 영어를 할 줄 아는 가이드를 구했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중국이기에 그는 원래의 가이드 비용의 10배를 부르더군요. 심지어 그렇게 10배의 돈을 주고 데려온 중국인 가이드는 분명 영어를 할 줄 안다고 했지만 자신의 중국어를 그대로 번역앱에 돌린 뒤 번역된 해당 내용을 그냥 보여줄 뿐이더라고요. 심지어 중국인 가이드들은 역사 왜곡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고 중국인이 최초의 인류고 심지어 영국은 중국의 공물을 바치는 왕과 신하의 관계였다는 지나가는 개도 안 웃을 뻔뻔한 거짓말까지 일삼더군요. 현실은 중국은 아편전쟁에서 영국에 대패하고 노예국가로 전락했으며 중국 해군은 영국 상선에조차도 완전히 격퇴당하며 수모를 당했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자신들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인정하면서도 절대로 과시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뿐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감탄도 잠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그대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웬 동양인들이 우통을 벗고 경회루 연못에 뛰어들더니 이곳에서 목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몇몇 동양인들은 뜰채를 가져와서 경회루 연못에 있는 물고기를 퍼내더니 이내 자신들이 별도로 챙겨온 배낭에 전부 주워 담더라고요. 몇몇은 경회루의 연못을 훼손하여 돌조각을 기념품으로 챙겨가려고 하기도 했죠. 이곳 관리 요원으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
그들에게 주의를 주었음에도 이들은 절대로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성 관리인에게 적반하장식으로 큰 소리를 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젠 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인들이 아닌 중국인 관광객들일 거라고 확신했죠. 그러나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들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수준이 저렇게 낮을 수가 있지? 이곳은 한국이니 저 수준 낮은 동양인들은 전부 한국인들이 분명해. 한국은 세련된 국가인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스럽군. 그러나 한 건장한 체격의 한국인 남성이 등장하자 모든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중국인 민폐 관광객들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고, 아까 여성을 상대로는 그렇게나 자신만만하던 중국인들은 떼거지로 있었음에도 덩치 좋은 한국인 남성 한 명을 못 당해내서 그대로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한국인과 중국인의 압도적인 키와 체격 차이를 보니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무서워하는 것도 이해가 갔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명예 홍보대사쯤이 되어 오해를 했던 외국인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곳에서 수준 낮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중국인 관광객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죠. 저는 한국인들에게 많은 것을 받은 이상 저 또한 한국을 위해 힘쓰며 호의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을 선택하는 건 제 여행사의 생존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인류에게 문명을 보여주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채 한국을 떠났습니다. 한국은 그만큼 완벽한 국가였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